네,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코너 귀로 듣는 창업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시나요? 최근에 2026년 내년이죠. 네.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최저임금과 창업자가 알아야 할 노무 지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창업을 하는 부분에서 최저임금 같은 노무 지식을 익히는 게 얼마나 좀 중요한가요? 우선 내가 사람을 고용하는데 얼마를 줘야 되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최저임금이 공표가 잘못되어 있어요. 주유수당도 빠져 있고 4대 보험도 빠져 있고 기타 세금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비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비용을 알려드리고자 준비해봤습니다. 네, 직원 관리를 위해서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선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이 1030원이었습니다. 이는 2024년 9860원보다 170원 인상된 거로 인상률은 1.7%였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으로 계산돼서 296,270원입니다. 네,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실제로 창업자가 감당해야 되는 비용은 이것보다 조금 많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단순 시급에만 기초해서는 인건비를 제대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기본 월급 외에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그리고 퇴직금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네, 그럼 실제로 좀 이 부분까지 염두에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좀 나올까요? 만약에 첫 번째로 기본 월급이 209시간 기준으로 해서 1030원 곱하기 209시간은 296,270원입니다. 여기서 4대 보험 부담금이 들어가 있어요. 사업자와 근로자가 약 4.5%씩 내거든요. 근로자 그러니까 부담이 94,332원, 사업주도 94,322원, 소득세가 3.3%, 그래서 이게 69,177원, 퇴직금이 월급의 12분의 1이에요. 네. 그래서 174,689원, 총 인건비는 다 합치면 2,365,291원이 됩니다. 근데 주는 사람은 이렇게 주는데 받는 사람은 여기서 이것저것 빼고 나면 네. 1,932,761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좀 이 비용을 감당해야 될 보험이나 소득세 같이 계산을 다 해봤을 때는 창업하는 분들이 직원 한 명을 고용할 때 한 236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시급만 봤을 때 이 점을 간과하기 쉽기 때문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급 1만 원이면 한 달 200만 원 조금 넘겠지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부담은 이보다 훨씬 큽니다. 게다가 이건 주 40시간 기준이고 야간이나 연장 근무 수당까지 포함하면 더 올라갑니다. 네, 이거는 이제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1030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본 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을 하면 또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이 1,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월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으로 2,156,880원이고 4대 보험이나 퇴직금을 포함한 총 인건비는 약 243만 원에 이르게 됩니다. 네. 사실 물가가 매년 또 오르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이 같이 오르는 건 참 당연한 얘기이긴 하지만 영세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 임금 부담이 또 커진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주휴수당도 또 계산을 해야겠죠. 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정해진 날짜를 모두 출근했을 경우 한 주의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하루 8시간분을 추가로 줘야 하며 금액이 824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월 근무 시간은 실제로 175시간이지만 주는 돈은 209시간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정해진 날짜를 모두 출근을 했다면 한 주에 하루치 임금씩은 추가로 무조건 지급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20% 정도 이렇게 더 받게 되는 거죠, 받는 거는. 네. 좀 더 이 주휴수당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주휴수당을 무조건 또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주 14시간까지만 근무하는 경우, 제가 아는 어떤 가게가 있는데 되게 조그만데 알바가 8명이에요. 네. 보니까 12시간씩 쪼갠 거예요. 오전반, 오후반, 하루에 3시간씩 해가지고 이렇게 쪼개다 보니까 네. 사람이 엄청 많아진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14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는 안 줘도 되고요. 두 번째로 일용직으로 계산한 경우는 매일 돈을 주게 되면 그거는 주휴수당을 따로 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세 번째로 사업자로 계약하는 경우, 그 배달하시는 분들이나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아니에요. 그분들하고 사업자로 상법으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뭐 주휴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가게에서는 이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서 이 근무 시간을 그 아래로 계약하는 경우도 흔하겠네요. 그렇죠.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 첫 번째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거. 그러니까 14시간씩 주말에 7시간씩 하든가 평일에 3일씩 뭐 나흘로 쪼개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로는 일용직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일한 사람에게 하루치 보너스를 주는 거기 때문에 하루하루 일을 한 사람의 경우 주휴수당을 안 줍니다. 단 일용직의 경우 매일 임금을 지급해야죠. 그러니까 그날 계약이 그날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사업자로 계약하는 경우, 요즘 배달앱을 통해서 배달하시는 분들은 직접 고용이 아니라 자신을 사업자로 계약하는 경우 노동법이 아니라 상법으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임금을 계산할 때 이제 주휴수당도 감안을 해서 이제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만 공표하지 말고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공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근데 저 생각도 그래요.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14시간 일한 사람하고 15시간 이상 일한 사람하고 왜 차별을 해야 되죠? 저는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을 공표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을 기준으로 공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처럼 시급만 고집하면 주휴수당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로 인건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창업가가 너무 작게 책정하는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반대로 이를 몰랐다고 해서 면책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네. 예산을 짤 때 이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감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주신 대로 일부 자영업자들은 이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서 쪼개기 근로나 일용직 고용을 시도하는 경우도 좀 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바를 고용하려고 고용을 냈어요. 그랬더니 오는 친구들이 다 하는 얘기요. 여기는 하루에 몇 시간이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미 3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전이에요? 오후에요? 몇 시간을 근무해야 되나? 그걸 물어보는 친구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5시간 미만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고 아니면 아예 일용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쓰고 그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냥. 또 일부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로 또 위장을 해서 용역 계약을 맺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근로자가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있다면 또 근로자로 또 들어가서 법적으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휴수당 미지급이나 4대 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모두 법 위반으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정부 측 공익위원이 참여해서 이제 투표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주는 사람도 아니고 받는 사람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 국회의원처럼 투표를 해가지고 뽑힌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는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얘기를 해서 교정을 해야 되니까 한쪽에서 무조건 때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려만 달라. 한쪽에서는 뭐 줄여만 달라. 결국 공익위원회 때에서 바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환율이나 뭐 이렇게 이자율처럼 아예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게 또 낫지 않나. 또 이게 거의 올해는 지금 7월에 됐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보통 8월에 결정이 돼요. 그래서 4개월 남고 나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내보내기도 힘들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 있는데도 내후년 한 2년 뒤에 이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최소 1년 정도 있다가 적용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창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휴수당도 지급을 해야 되고 4대 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고 조금 신경 쓸 부분들이 있는데요. 고용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해야 되죠.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근로시간, 임금, 휴게시간, 주휴수당 여부를 명시해야 하며 15시간 미만이라도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네.
또 4대 보험도 빠뜨릴 수가 없죠. 예,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총 9% 중 4.5%를 사업주가 냅니다. 사업주는 매달 말일에 이 금액들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시 추징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이 됩니다. 네. 사실 이 부분도 말이 안 되는 게 왜 직원의 4대 보험을 주인이 내줘야 되는 건지 그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계속 가고 있는 중이에요.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되나요? 자,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게는 퇴직금이 의무 지급입니다. 보통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요즘은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해 매달 12분의 1씩 적립해두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퇴직연금을 이용하면 사업주 입장에선 나중에 큰 돈이 빠져나가는 부담을 줄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런 퇴직금, 4대 보험, 고용계약서 작성까지 사람을 또 채용을 할 때 창업가가 신경 써야 되는 법적인 부분들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둬야 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알아두면 좋을 노무지식 어떤 게 있을까요? 휴게 시간을 아시면 좋습니다. 보통 근무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인데요. 사실 9시간 동안 직장에서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근무 시간에서 뺍니다. 4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30분 이상을 줘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근로소득세입니다.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를 하고 나서 직원들에게 실질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의 비용들은 전부 세금과 보험으로 지급하게 되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뭐 앞으로 새롭게 올해나 내년 중에 창업을 계획하는 분들의 경우에도 노무지식을 잘 알아둬야 할 텐데 이런 노무지식들을 좀 어떻게 활용하는 팁이 있을까요? 우선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사람 고용하는 걸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내가 고용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들어가는 비용이 1.2배에서 많게는 1.5배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직원을 쓰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노동법이 가장 상위법이 돼가지고 직원에 대한 월급에 관한 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지급하셔야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오늘은 창업인이 꼭 알아둬야 될 최저임금이나 노무 상식에 대해서 쭉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짚어주신 중요한 내용들 또 한번 요약해 주실까요? 자,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0원, 주휴수당 포함 월급은 209만 6,270원이며 4대 보험 소득세 퇴직금까지 포함하면 총 인건비는 약 236만 5천 원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세금, 4대 보험 등을 떼고 나면 근로자가 실제 받는 금액은 약 193만 원 수준입니다. 2026년엔 시급이 1,320원으로 인상되어 총 인건비는 약 243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기준으로 고시해야지 창업자가 예측이 쉬워지고 법적 문제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고용계약서, 4대 보험, 퇴직금 등 법적 의무사항은 잘 아시고 꼭 준수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중요한 노무 상식들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